아니,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브랜드 이용만 벌써 3년째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객 무시하면 인터넷에 불매운동 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안 된다 해야 하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결국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송하다 해야 하는 경우 있죠. 고객의 정서적 협박으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정서적 협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좌절감이나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겨서 소기의 목적을 결국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합리한 위협, 압박,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고객의 협박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건강한 고객 관리가 맞을까요? 블랙 컨슈머도 고객이다 라는 마인드로 모든 고객들을 수용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실천해야 하지만 정작 만족을 시켜야 할 고객을 놓치고 만족시키면 안 되는 고객에게 에너지와 혜택을 쏟으면 망하는 기업의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협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고객은 직원을 통제하고 압박을 통해서 심리적 우위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인데요. 이 협박 고객에 대한 이슈 중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고객도 있고 자체적으로 거절하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객도 있거든요. 이같이 협박을 하는 고객의 유형을 5가지 분류로 나누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요구사항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상응하는 행동으로 업체 또는 직원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처벌형입니다. 지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창고 다 불태워버린다. 내가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너 집 갈 때 뒤통수 날아갈 줄 알아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 될 때까지 찾아가고 전화하고 끝까지 간다 내가. 말 그대로 처벌형 협박 고객은요, 직원에게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고객의 말은 증거물로 녹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선이고, 고객의 말을 녹취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응대자가 고지를 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을 나열해서 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 과정 중에서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 직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공포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협박에 해당이 되고 이런 발언을 하시면 더 이상의 응대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응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던가요? 같이 응대하거나 아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럼 뭐뭐 해드릴게요. 같이 수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 요청을 하시려거든 고객님 그러한 말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우회해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을 한다면 해당 녹취록과 고객 정보를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요구사항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 학대형 유형입니다. 지금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 지금 당장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당신들이 들어줄 때까지 회사 앞에서 밤새도록 시위할 거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어디나 죽는 꼴 봐야 속이 편하겠지? 앞선 처벌형도 무지 상대하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이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겁도 나고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어찌 대답해야 할지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우선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고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은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에요. 우리는 고객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섣불리 조언을 한다든지 회유를 시키는 건 더
더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내가 해야 하는 역할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객의 모든 감정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아니거든요. 고객님, 저는 원활한 문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객님, 저는 고객님을 돕고 싶습니다. 같이 나의 역할과 우호적인 관계를 어필하는 말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객님 말씀 주신 땡땡 건은 뭐뭐과 뭐뭇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고객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제가 알아본 결과 땡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은 고객님, 이번엔 처리해드리기 어렵지만 말씀 주신 부분 제가 보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편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후속으로 따라오는 자해나 학대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듭 나 죽어버린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님,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응대로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잘못된 책임을 직원 또는 회사에 전가하는 책임 전가형 유형입니다. 당신들이 고지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내 아끼는 가방이 훼손되었잖아요. 오늘 내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당신들 제품 하자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돼서 계약이 성사 안 된 건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런 유형은요, 상관관계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부족한 이슈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사람들인데 분명한 우리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지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런 건 책임질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응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요청해 주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이슈는 제가 자세히 다뤄드린 영상이 있어요.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번째, 피해의식이 높고 원망하는 불평이 많은 피해자 코스프레형 유형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제대로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덜 떨어져서 하자 상품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쓰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제가 만만하신 거죠? 지난번에도 게시글 남겼는데 복사 붙이기 대응하시고 싼 거 산 고객이라서 그러시는 거죠? 이런 게 협박이 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서적 협박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유발하고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정신적인 괴롭힘의 유형이에요. 우쭈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객 직접 응대해 보세요. 공감하는 순간 바로 발목 잡혀서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해줘라 식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 고객은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 땡땡 상품 구입하시고 하자가 발견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님, 상품 확인 후에 제가 최대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매해 주셨을 때 주문번호 확인 가능하실까요? 같이 문제에 대한 이슈로 돌아와서 해결에 집중하는 응대를 해주세요. 다섯 번째, 책임과 도의를 강요하는 도덕형 유형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곳하고 함께 거래한 지가 언젠데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시라면서요. 그럼 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유형의 고객들은요, 서비스업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 고객 관계, 친절한 직원 등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요구하는 유형인데요. 고객님, 제가 책임자라서 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저희와 오랜 시간 거래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고객이 인정한 권한을 동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을 돕고 서비스 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고객이 왕, 고객이니까 소비자의 권리 등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요구는요, 거절하셔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원칙을 지키는 고객의 권리를 지켜야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요, 좋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또 이렇게 거절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같이 나의 응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기준이 불분명함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 수용의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아요. 협박을 통해 안 되던 게 되는 서비스, 고객의 감정까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비스, 그것은 우리의 서비스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협박하는 고객을 진상으로 보고 무조건 거절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한 서비스 경계를 만들고 고지하고 고객에게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인지시켜주고요.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더 이상 협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고객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원칙과 경계가 파고들 틈 없이 견고하다면 고객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